여러 정황이 저는 납득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건 뭐 this is not even a problem. 그리고 그건 따로 해결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건 알려질 거고. 스스로의 지휘자 한 사람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기로서는 내세버리면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 자, 박원순 시장의 저 이중잣대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기로서니 자기가 이해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쓰는 저 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황순욱 팀장. 네. 자, 오늘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욕설, 뭐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향의 대표 박현정 대표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 징계 조치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폭언과 욕설을 해서 인격을 침해했다. 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시민인권보호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헌법 제10조예요. 인격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박현정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당초에 저희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박현정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정명훈 예술감독이 재계약 안 한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압박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 박현정 대표의 문제만 드러났네요. 정명훈 감독의 문제 서울시에서 밝혀낸 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현정 대표에 대해서 막말 성희롱 논란이 일어났을 때 박현정 대표가 자기만 이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명훈 대표에 대한 과거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또 충격을 줬었는데 그 요점이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0년 동안 세금으로 연봉 141억 원을 가져갔다. 너무 과다한 지휘료 연봉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두 번째로 지휘자 감독으로서 예술 감독으로서 어떤 해외에 나갈 때 1등석 비행기 1등석을 무제한으로 제공받는 것은 괜찮으나 부인까지 정명훈 감독의 부인까지 이렇게 1등석을 받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로 또 그 시향의 일보다는 삼형제 가운데 이제 두 형제가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형제의 일에 사적으로 너무 바빠서 시향 일엔 소홀한 게 아니냐. 세 가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거에 대해서 그럼 시정 조치가 있었는지 이번에 봤더니요. 사실 그 마이클 파인이라고 정명훈 감독의 공연 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자가 있었습니다. 뭐 오른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른팔이라고 여겨졌었던 이 마이클 파인의 이런 관련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이 북미 지역에 투어 일정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 카네기 홀이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되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요. 정명훈 감독의 내년 연봉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사죠. 12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12억 원. 깎인 걸까요? 늘어난 걸까요? 당연히 늘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깎였어야 할 것 같은데 깎인 액수가 아니라 받던 연봉 거의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9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해서 141억 원을 가져갔던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사실 이 12억 원이라는 연봉이요. 마에스터, 정명훈 감독 정도에 되는 수준의 지휘자가 받는 연봉으로는 그리 많거나 그런 액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뉴욕 필하모닉이나 뭐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감독들도 이 정도의 연봉은 받는데 그 지휘하는 횟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뉴욕 필하모닉이나 이런 데서 감독들이 지휘하는 횟수보다 현격히 적은 횟수를 시향해서 정 감독이 지휘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좀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을 수 없고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했던 두 양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현정 대표만 징계를 받고 정명훈 감독에 대한 의혹들은 그냥 어느 정도 어영부영 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물론 재계약한 거고요. 자, 조수인 차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정해지진 않았군요. 아직 재계약 여부는 결정은 안 됐는데 재계약이 유력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있습니다. 조수인 차장, 지금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정명훈 감독한테 끌려다니는 건가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얼마 전에 그 각 중앙언론의 사회부장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훈 감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서울신문이 그토록 사랑하는 지휘자에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서울시 관계자는
재계약할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민이 사랑하는 정 감독이기 때문에 같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이런 논란 속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과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저도 서울 시민인데 정명훈 감독의 문제점 반드시 고쳐지길 바라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은 네. 저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시나요? 우리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다시 하고 싶은데요. 박원순 대표가 창립한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참여연대죠. 그렇죠. 참여연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참여연대 대표로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박원순 시장은 아마도 평소에 그 투명한 행정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원칙에서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답답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의혹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시시비비가 분명한 그러한 처리를 하는 것이 본인의 평소에 그 말해온 바에도 일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정 감독이 지휘하는 음악, 박원순 시장의 귀에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 시민의 귀에도 아름답게 들릴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